네, 지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가 마이너스 3.45% 정도로 어저께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현재 이런 합병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 흐름까지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좀 대처 방안 그리고 합병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까지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합병 이후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수급이 어제부터 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들을 이제 천천히 담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하락을 시키는 원인이 누구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마 이 합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이틀 연속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기 평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막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데서 현재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좀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합병에 대해서 나오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대 1.2 이렇게 합병 비율이 나왔죠.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저도 알아요. 현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가치를 생각보다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물론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두산보다는 네, 두산보다는 그래도 SK가 적어도 양심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가 가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약 11만 얼마였죠? 2,300원 정도였나? 네, 11만 2,300원. 그리고 ENS가 바로 그 다음에 얼마였죠? 13만 3,900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 가치를 하다 보니까 비율을 1대 1.2로 형성을 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KKR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SK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1대 2로 할 것이다 라는, 또 이런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또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됐다라고 하지만 또 아쉬운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렇게 자산 가치로 만약에 이런 비율을 해 본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24만 5천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SK ENS가 약 13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1대 0.55 정도로 원래 이렇게 합병 비율을 잡았어야 우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소액 주주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 일단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SK이노베이션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목적이 무엇일까?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정유 사업이죠. 정유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배터리, 친환경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현재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건 이해는 가죠.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변경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SK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미국이야 다른 기업들은 다 지네들 돈으로 다 이런 것들을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큰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산도 그러고요. 지금 보면은 자회사를 두죠. 그리고 ENS도 흡수합병을 하면서 현재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나 이 SK온 얘를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SKENS를 합병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로 앞으로 SK온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제가 일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좀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ENS에 대한 분할 상장 계획은 없다. 현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 말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여러분들 지켜질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일단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슬금슬금 IPO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ENS IPO 그리고 SK온도 이 IPO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금을 또는 IPO 상장을 하면서 또 돈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SK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큰 그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는 SK의 큰 그림으로 현재 흡수합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뭡니까? 우리 개인들의 개인 수익이죠. SK이노베이션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보면 뭔 지랄을 하든 우리는 개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흐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또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30만 원대를 찍고 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결국 이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바닥을 친 거는 이 SK이노베이션은 이제는 정유 사업보다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 분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이제 흡수합병에 대한 날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다음 달 27일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죠. 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 언제부터예요? 11월 1일 이때부터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합병을 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가 한 90조 원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자산 규모가 한 10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들 말고 기관계들에서 이런 자산 규모 대비한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우리가 차트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이런 이평선 자체도 이격이 좁아지고 있고 현재 이평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과 겹쳐서 이런 합병 이슈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턴다라는 건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결국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들이 매수를 228만 주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매도도 200만 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물량을 가지고 가는 걸 결국 기존의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매도를 또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신규로 최근에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신규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떤 심리냐 현재 흡수합병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가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만약 어떠한 또 세력들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전에 이런 박스권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은요 더 높은 주가의 흐름을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또 고점에서 참 털어먹기가 쉽겠죠.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들고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정도 구간, 이 박스권 내 이 정도 구간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 SK 흡사병이 그지같이 했던 안 했던 분명 주가는 올라갈 만한 구석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재료나 모멘텀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에 두산도 합병했잖아요. 두산보다는 SK가 낫다. 차라리 두산에 투자할 바엔 SK가 낫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좀 같이 추적해 나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제가 이렇게 또 분석해둔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 SK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을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번호 띄우겠습니다. 제 번호 개인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SK라고 합시다. SK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SK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리 SK이노베이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항상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들 평단가는 다 다를 거예요. 윗구간에서 이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좀 같이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때 7월 17일이었나요? 7월 16일, 7월 16일이네요. 7월 16일 날 이때 제가 함께 저도 매수를 한 만큼 여러분들께 이선 120선 그리고 그 윗구간 이평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매도 무조건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을 아직 잡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일단은 지켜보자.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조금은 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 SK 그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빠짐에 따라 여기에 대한 매도세 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서 잡을 만한 기회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대응이 좀 힘들다 앞으로 좀 박프로 저와 함께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런 타점들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SK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주말 동안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소식들이나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제가 언제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공유 일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영상 항상 여러분들께 제작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불금 자 다들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더 주말 동안 아마 주말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